당신이 1900년대 초 뉴욕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말 냄새가 가득한 거리, 마차 바퀴 소리가 돌바닥을 긁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끄럽고 매캐한 기계 한 대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저 고철덩어리가 마차를 대체한다고. 하지만 20년 뒤 마차는 관광 상품이 됩니다. 지금 당신 손에 들린 스마트폰도 정확히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네모난 유리판 중심의 시대는 끝납니다.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인터넷이 사라진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연결은 더 강해집니다. 다만 연결의 형태가 바뀝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다음 연결 인프라의 심장을 장악하느냐? 15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물리 버튼도 없는 폰은 실패한다. 그러나 2023년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68억 명에 달합니다. 버튼폰은 사라졌습니다. 기술의 전환은 언제나 조롱에서 시작해 지배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또 하나의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소비자 전자기기입니다. 2022 년 글로벌 출하량은 약 12억 대. 이미 보급률은 포화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은 없습니다. 교체 수요만 존재합니다. 이 말은 곧 성장 곡선이 둔화됐다는 뜻입니다. 자본은 정체를 싫어합니다. 자본은 항상 다음 인프라를 찾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봐야 할 것은 단순한 기기 판매량이 아닙니다. 당신이 봐야 할 것은 연결 구조의 진화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통신은 땅에 의존했습니다. 기지국을 세우고 광 케이블을 깔고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모델. 40년간 유지된 구조입니다. 이 모델 위에서 SK텔레콤, 버라이즌, AT&T 같은 기업들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땅이 필요 없는 통신이 가능해진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이건 인프라 권력 이동입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영업이익은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회복, 메모리 가격 반등 이야기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봐야 할 것은 숫자 뒤에 숨은 방향성입니다. 엑시노스 5400. 대부분은 새로운 칩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칩의 핵심은 CPU 성능이 아닙니다. 카메라 화질도 아닙니다. 이 칩은 위성과 직접 통신합니다. 지상 7,000km 상공을 시속 27,000km로 이동하는 저궤도 위성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아마존 정글 한복판, 태평양 한가운데, 히말라야 정상, 통신 사각지대가 구조적으로 붕괴합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통신은 우체부가 집까지 와야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위성통신은 하늘에서 바로 드론이 내려와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중간 인프라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간 인프라가 줄어들 때 권력은 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판이 커집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이미 6,0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종 목표는 4만 개 이상. 지구 전체를 거대한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위성과 가장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모바일 칩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 어디일까요? 삼성입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표준 선점입니다. 표준을 잡는 자가 생태계를 지배합니다. 윈도우가 그랬고 안드로이드가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은 같은 장면을 다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가 개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편리함으로 시작합니다. 등산 중에도 바다 위에서도 손목의 시계 하나로 통화가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다릅니다. 스마트폰이 보조기기로 밀려납니다. 연결의 중심이 손목, 반지, 안경으로 분산됩니다. 하드웨어 형태는 흐려지고 칩과 네트워크가 중심이 됩니다. 이건 제품 교체가 아닙니다. 이건 권력 구조 재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묻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전환이라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지? 바로 그 질문이 당신을 다음 섹션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숫자를 믿는 사람이라면 최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이미 이상 신호를 감지했을 겁니다. 영업이익 20조 원,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 표면적으로는 메모리 업황 회복이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AI 서버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 HBM 공급 확대.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글로벌 HBM 시장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봐야 할 것은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이익의 방향성입니다. 자본은 항상 미래 인프라로 먼저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은 모바일 기기 판매가 아니라 연결 구조 재편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아닙니다. 이건 포지셔닝 이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입니다. 글로벌 출하량은 2016년을 정점으로 장기 정체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폭발적 성장 스토리는 없습니다. 교체 주기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의 밸류에이션은 다시 재평가 구간에 진입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당신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장은 무엇을 미리 보고 있는가? 엑시노스 5400은 단순한 AP가 아닙니다. 이 칩은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5G NTI, N, 논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 표준을 내장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 5G는 지상 기지국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NTA는 하늘 위 위성과 직접 연결합니다. 마치 와이파이 공유기가 집 안에만 있는 구조에서 하늘 전체가 공유기가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복잡합니다. 위성은 시속 27,000km로 이동합니다. 도플러 효과로 인해 신호 주파수가 왜곡됩니다. 지연 라텐시 문제도 큽니다. 그런데 이 왜곡을 AI 기반 NPU가 실시간으로 계산해 보정합니다. 위성의 궤도를 예측해 미리 데이터를 쏘는 구조입니다. 이건 마치 달리는 기차 안에서 움직이는 목표물에 공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 속도가 아니라 예측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는 건 통신 인프라의 기본 전제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금융시장이 왜 반응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 통신 모델은 캐펙스 설비 투자가 막대합니다. 기지국을 세우고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물리 인프라가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성 기반 구조에서는 핵심이 지상 철탑이 아니라 칩과 표준입니다. 인프라 권력이 땅에서 반도체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스마트폰 제조사 간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통신산업 전체의 레이어 이동입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삼성은 단순히 칩을 설계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은 설계 팹리스와 생산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4나노 공정,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회로를 깎아냅니다.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전자의 이동거리가 줄어들고 저항이 감소하고 발열이 낮아집니다. 발열은 위성통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손목에 차는 기기가 과열되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삼성은 콜드칩 구조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난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웨어러블 독립을 가능하게 한 열쇠입니다. 이제 스케일을 한 단계 올려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이미 6,000개 이상의 저궤도 위성을 운영 중입니다. 목표는 4만 개 이상, 지구 전역 커버리지입니다. 최근 발표된 디렉트-투-셀 기술은 기존 중계 장비 없이 일반 스마트 기기가 위성과 직접 통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을 가장 빠르게 칩 레벨에서 구현한 기업이 삼성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신사, 단말 제조사, 위성 사업자 사이에서 표준을 쥔 쪽이 생태계를 설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를 잡았을 때 PC 생태계를 지배했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잡았을 때 모바일을 확장했습니다. 지금은 연결 레이어의 표준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한 가지 냉정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이건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아닙니다. 이건 인프라 리셋입니다. 초기에는 긴급 메시지, 재난통신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은 음성통화, 그 다음은 데이터 스트리밍. 처음에는 보조 기능처럼 보이겠지만 어느 순간 주력 연결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전환은 항상 이렇게 일어납니다. 작은 보조 기능 화살표 필수, 기능 화살표 기본 인프라. 그리고 그 전환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수익은 어디에 쌓일까요? 기지국을 세운 기업이 아니라 연결 표준을 설계한 기업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실적 뉴스가 아닙니다. 자본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변화가 사실이라면 스마트폰 제조사 간 점유율 싸움에 집착하는 건 본질을 놓치는 일이라는 것을, 다음 단계에서는 이 변화가 산업 구조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보게 됩니다. 판은 이제 기업 경쟁을 넘어 산업 질서 재편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신호 4칸은 사실 인류 역사상 매우 최근의 특권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 그중 모바일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약 55억에서 60억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지구상의 상당한 면적과 수억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연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인구가 아니라 면적으로 보면 육지의 절반 이상이 통신 음영 지역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통신은 땅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이동통신 구조를 떠올려 보십시오. 철탑을 씁니다. 광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전기를 공급합니다. 유지보수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 구조는 도시에서는 효율적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막, 정글, 산악지대, 해양은 어떨까요?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신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캐피털 X는 철저히 ROI 기반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연결은 필요가 아니라 수익성을 기준으로 깔렸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질문해야 합니다. 연결이 공공재가 아니라 수익 모델일 때 구조적 한계는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구조를 일상적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통신은 마치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물을 팔 수 있는 곳에만 물이 나옵니다. 우물을 팔 가치가 없는 지역은 방치됩니다. 반면 위성통신은 비에 가깝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우물 모델은 국지적 효율성을 가집니다. 비 모델은 범지구적 확장성을 가집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닙니다. 인프라 철학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산 정상에서 발목을 다쳤다고 가정해봅시다.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서비스 없음. 이 문구는
단순한 UX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인프라 부재의 선언입니다. 기존 모델에서는 기지국 방형을 벗어나는 순간 연결은 단절됩니다. 방형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에서는 방형 개념이 사라집니다. 지구 공유를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스케일이 바뀌는 순간 산업의 중심도 이동합니다. 여기서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통신 산업 규모는 약 1.7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인프라 투자와 유지 비용입니다. 기지국, 백홀, 코어망, 스펙트럼 라이선스. 이 모델은 40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늘에서 직접 신호가 내려온다면 지상 인프라의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기존 통신사들의 진입 장벽은 망 보유였습니다. 하지만 위성 기반 구조에서는 망 소유가 아니라 표준 호환성과 칩 설계 능력이 핵심이 됩니다. 권력이 땅에서 반도체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존 통신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저항한다, 협력한다, 전환한다. 미국의 T-모바일은 이미 스타링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함께 간다는 전략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통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금융, 물류, 자율주행, 군사 시스템, IoT, 스마트 시티, 모든 디지털 구조의 기반입니다. 연결 인프라가 바뀌면 그 위에 얹힌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심에서는 5G 커버리지가 촘촘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외곽, 농촌, 상한 지역은 어떻습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전국 단위로 확장되려면 전국 단위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위성 기반 구조는 이 한계를 직접 타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케일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히 신호 잘 터진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리적 한계를 제거하는 문제입니다. 지리적 한계가 제거되면 경제활동의 경계도 재편됩니다. 원격 의료, 글로벌 교육, 분산형 데이터 처리, 해양 물류 자동화. 기존에는 연결 한계 때문에 제약받던 영역들이 확장됩니다. 이건 통신 산업의 확장이 아니라 디지털 문명의 확장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를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프라 패러다임 전환으로 읽어낼 것인가? 기지국 기반 모델은 점진적 개선입니다. 위성 기반 모델은 구조적 리셋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리셋될 때 가장 큰 수익은 항상 구조 설계자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기술적 불가능처럼 보였던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게 됩니다. 진짜 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위성 통신을 말로 설명하면 간단해 보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위성과 연결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당신이 이 구조를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기술이 왜 오랫동안 상용화되지 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적에도 위성은 지상 약 500km부터 1200km 상공을 시속 27,000km로 이동합니다. 총알보다 빠릅니다. 당신이 그 물체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을 일상적 비유로 바꿔보겠습니다. 시속 4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반대편에서 같은 속도로 달려오는 열차에 작은 창문 안으로 공을 던져 넣어야 합니다. 이게 위성 통신의 난이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장벽이 등장합니다. 도플러 효과. 구급차 사이렌이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음이 달라지는 현상. 그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위성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왜곡됩니다. 기존 지상통신은 상대적으로 고정된 기지국과 연결합니다. 예측이 단순합니다. 하지만 위성은 계속 이동합니다. 신호는 실시간으로 뒤틀립니다. 과거에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대형 안테나, 복잡한 추적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손목 위에 있는 기기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두 번째 장벽은 발열입니다. 위성과 직접 통신하려면 출력이 높아집니다. 장거리 송수신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에너지는 곧 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과열로 인해 기기가 종료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본 적 있을 겁니다. 일상적 데이터 처리에서도 이런데 우주통신은 그보다 훨씬 높은 부담을 줍니다. 웨어러블 기기라면 더 치명적입니다. 손목 시계가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거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 발열 문제는 수년간 위성통신 상용화를 가로막은 핵심 장벽이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전략적 선택이 등장합니다. 4나노 공정, 회로를 극도로 미세하게 설계합니다.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저항이 줄어듭니다. 열 발생이 감소합니다. 이걸 단순화하면 좁은 도로 대신 고속 직선 도로를 만든 셈입니다. 전자 흐름이 효율화됩니다. 이른바 콜드칩 구조입니다. 엄청난 연산을 처리하면서도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위성통신이 웨어러블에 들어올 수 있었던 물리적 기반입니다. 세 번째 장벽은 지연 레이턴시과 예측입니다. 위성은 계속 이동합니다. 단순히 신호를 쫓아가면 늦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5400 내부에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가 탑재됩니다. 이 NPU가 위성의 궤도를 실시간 계산합니다. 어디로 이동할지 예측합니다. 위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성이 도착할 지점에서 기다립니다. 이건 마치 축구에서 공이 날아올 위치를 예측해 미리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응이 아니라 선제입니다. 그 결과 응답 속도는 기존 대비 크게 개선됩니다.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도 이동 중에도 연결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보안 문제가 등장합니다. 위성으로 직접 보내면 해킹 위험이 커지는 것 아닌가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양자내성 암호 퀀텀 리저스턴트 크립토그래피가 적용됩니다.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도 쉽게 깨지지 않는 암호 체계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닙니다. 장기 인프라 설계를 전제로 한 보안입니다. 지금 당신은 기술 블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 블록은 단순한 스펙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가능성의 경계를 밀어내는 작업입니다. 발열 해결, 화살표 웨어러블, 독립 도플러 보정 화살표, 안정적 이동 연결, AI 예측, 화살표 지연 최소화, 양자내성 암호 화살표 장기 신뢰성 확보,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기지국 의존 구조가 약화됩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더 키워봅니다.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연결의 중심이었습니다. 큰 배터리, 큰 안테나, 큰 화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장벽이 무너지면 연결 기능은 더 작은 기기로 분산됩니다. 손목, 반지, 안경, 하드웨어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연결은 공기처럼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앰비언트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통신이 배경이 되는 상태, 당신은 지금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스마트폰의 진화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상대적 축소입니다.
기술적 불가능이 해결되는 순간 시장 구조는 다시 설계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구조를 먼저 이해한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제 파는 기술을 넘어 생태계로 확장됩니다. 기술 장벽이 무너졌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늘에 누가 떠 있는가? 아무리 정교한 칩을 만들어도 그 신호를 받아줄 위성이 없다면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완벽한 무정의를 만들어도 상대가 송신기를 켜지 않으면 연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스타링크. 현재 6,000기 이상 운용 중인 적에도 위성 네트워크. 장기 목표는 4만 기 이상.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당신은 직감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건 지구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 셀로 만드는 시도입니다. 기존 통신 구조는 국가 단위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주파수는 정부가 배분하고 통신사는 각국 인프라에 종속됩니다. 하지만 적에도 위성 네트워크는 국경의 개념을 희석시킵니다. 하늘은 국경선 위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여기서 판이 한 단계 더 커집니다. 통신 인프라가 국가 자산에서 글로벌 민간 인프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당신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최근 스타링크는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을 발표합니다. 별도의 대형 안테나 없이 일반 모바일 기기가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표준입니다. 위성과 대화하려면 같은 언어를 써야 합니다. 주파수, 프로토콜, 신호 구조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을 칩 레벨에서 선제적으로 구현한 기업이 삼성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닙니다. 이건 프로토콜을 먼저 이해한 자의 선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PC 시대 운영체제를 장악한 기업은 누구였습니까? 모바일 시대 OS를 장악한 기업은 누구였습니까? 표준을 가진 자가 생태계를 설계했습니다. 지금은 연결 레이어의 표준 싸움입니다. 삼성은 단순히 스마트폰 제조사로 이 판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생산, 완제품 제조까지 수직 계열화를 갖춘 구조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체스판에서 말 하나 움직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판 자체를 설계하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산업적 긴장이 발생합니다. 기존 통신사들은 수십 년간 땅 위 인프라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기지국, 광케이블, 스펙트럼 라이선스. 그들의 해자는 물리적 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성 기반 연결이 확장되면 이 해자는 점점 얕아집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해자가 땅에 있을 때와 하늘에 있을 때 어느 쪽이 확장성이 더 큰가? 이미 조짐은 보입니다. 미국의 T-모바일은 스타링크와 협력해 위성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연결합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스케일을 더 키워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스페이스 X 위성이 떠 있습니다. 땅 위에는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이 달립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칩이 삼성 반도체입니다. 이 구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우주 인프라, 지상 모빌리티, 반도체 설계, 세 개의 축이 결합하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지구 단위 실시간 데이터 네트워크입니다. 자율주행은 전국 단위 연결이 필요합니다. 해상물류 자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배송, 원격 건설 장비, 군사통신 모두 동일합니다. 연결이 끊기지 않는 순간 자동화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폰이 사라진다는 문장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프라 권력의 이동을 보고 있습니다.
지상 기지국 중심 모델은 지역 독점 구조였습니다. 위성 기반 모델은 글로벌 플랫폼 구조입니다. 플랫폼은 확장성이 다릅니다. 확장은 곧 자본 집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말기 경쟁이 아닙니다. 삼성 대 애플의 점유율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연결의 관문 게이트웨이를 장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라는 말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그 석유가 지나가는 파이프를 누가 통제하느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삼성은 칩을 통해 그 파이프의 입구에 서려 합니다. 이 재판은 더 커집니다. 산업을 넘어 권력 구조로 이동합니다. 연결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은 단순한 제조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디지털 문명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묻게 됩니다. 이 전환이 현실이라면 나는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읽는 쪽에 설 것인가? 판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위성 기반 통신이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쪽은 누구일까요? 기존 통신사들입니다. SK텔레콤, KT, LGU+, 미국의 버라이즌, AT&T, 유럽의 폰더. 이들의 사업 모델은 4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지국을 씁니다. 광케이블을 깝니다. 주파수 라이선스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매달 요금을 받습니다. 막대한 캐펙스를 투자하고 장기 회수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 모델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했고 현금 흐름도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하늘에서 직접 신호가 내려오면 땅 위 철탑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심에서는 여전히 지상망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외곽, 해상, 상안, 국경 지역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보조 연결입니다. 재난 대비용, 긴급 메시지용, 그 다음은 음성 통화, 그 다음은 저속 데이터, 그리고 결국 고속 데이터. 전환은 항상 주변부에서 시작해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마차는 도시 중심에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외곽에서 먼저 밀려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산업의 수익 구조를 다시 봐야 합니다. 통신사의 핵심 자산은 물리적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위성 기반 모델에서는 물리적 인프라보다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표준 호환성, 칩 설계, 위성 네트워크 접근권, 자산의 성격이 바뀝니다. 땅에 박힌 철탑은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반도체 설계 IP는 확장 자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산업 밸류에이션이 왜 재조정되는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통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군통신, 위성정보, 긴급 재난 시스템 모두 통신 인프라 위에 얹혀 있습니다. 만약 민간 위성 네트워크가 국가 통신을 일부 대체한다면 이건 기업 경쟁이 아니라 주권 구조의 재편입니다. 국가들은 이 변화를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규제, 라이선스, 협력 구조가 재설계됩니다. 판이 글로벌 정치 레벨로 올라갑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건 스마트폰 다음은 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연결을 통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연결을 통제하는 자는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고 데이터를 통제하는 자는 AI를 통제합니다. AI는 연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삼성의 위치를 보십시오. 삼성은 단말기 제조사이면서 칩 설계자이고 파운드리 운영자이며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기업입니다. 수직 계열화. 애플은 칩을 설계하지만 생산은 외부에 맡깁니다. 퀄컴은 설계하지만 제조는 하지 않습니다. 통신사는 칩을 만들지 않습니다.
삼성은 설계부터 생산, 탑재까지 한 체인 안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기술 전환기에는 속도가 지배력을 만듭니다. 여기서 당신은 또 하나의 질문과 마주합니다. 스마트폰이 사라지면 통신사는 무엇을 파는가? 데이터 요금제, 위성 접속권, 플랫폼 번들링. 산업 모델은 재설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T-모바일이 스타링크와 손을 잡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저항 대신 편입. 해자모트가 무너질 때 현명한 기업은 새로운 해자에 올라탑니다. 판은 이제 산업 재편을 넘어 권력 집중 단계로 이동합니다. 연결 인프라가 글로벌 위성 네트워크와 반도체 표준에 의해 재편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몇 개의 초대형 플레이어입니다. 위성 네트워크 운영자, 핵심 칩 설계자, 플랫폼 통제자. 이 세 축이 결합하면 국가 단위 통신 산업은 하위 레이어로 밀려납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당신은 기존 인프라 기업의 안정성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인프라 전환의 설계자에 베팅할 것인가? 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기술이 실제 생활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당신의 몸 위에서 벌어질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을 기기에서 몸으로 옮겨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는 말은 기능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능이 분산된다는 뜻입니다. 손목, 귀, 눈, 손가락, 연결은 더 이상 주머니 속 직사각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워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폰의 알림을 대신 보여주는 보조 장치. 독립성이 약했습니다. 폰이 없으면 반쪽짜리였습니다. 하지만 위성 네이티브 칩이 탑재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기지국을 찾지 않습니다. 폰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늘과 연결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닙니다. 기기의 위상 변화입니다. 보조기기에서 중심기기로. 당신이 2026년 어느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갤럭시 언팩 무대. 경영진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습니다. 손목을 들어 올립니다. 갤럭시 워치 하나로 브라질 아마존 한복판과 영상통화를 연결합니다. 기지국 없는 지역에서 관중은 놀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 데모가 아니라 구조 전환의 신호라는 것을. 이 변화의 핵심은 시임리스 전환, 시임리스 스위칭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지상 5G를 사용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위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설정을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가 사라집니다. 이건 UX 개선이 아닙니다. 연결의 기본 전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XR 확장 현실, 기기가 등장합니다. 지금의 XR 기기들은 대부분 와이파이에 묶여 있습니다. 집안, 사무실 안. 밖으로 나가면 비싼 선글라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위성 네이티브 연결이 가능해지면 거리에서 AI와 실시간 대화를 합니다. 눈앞에 실시간 번역 자막이 뜹니다. 지도, 데이터, 분석이 시야에 겹쳐집니다. SF 영화가 아니라 인프라가 바뀌면 가능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판이 또 커집니다.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디지털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이 독립하면 스마트폰은 큰 화면이 필요할 때만 꺼내는 보조 도구로 밀려납니다. 이건 데스크톱에서 노트북으로, 노트북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했던 흐름과 같습니다. 인간은 항상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운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의 구조적 강점이 다시 등장합니다.
수직 계열화. 칩을 직접 설계합니다. 파운드리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완제품에 즉시 탑재합니다. 외부 공급망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기술 전환학에서 이 속도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경쟁사가 칩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삼성은 이미 다음 세대를 테스트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더 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웨어러블이 중심이 되면 데이터는 어디로 흐르는가? 손목에서 수집된 생체 데이터, 안경에서 수집된 시각 데이터, 반지에서 수집된 행동 데이터, 이 모든 것이 위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송됩니다. 연결이 끊기지 않는 순간 데이터 축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데이터는 AI를 훈련시킵니다. AI는 다시 기기를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체 기반 인터페이스의 확장을 보고 있습니다. 연결이 몸으로 들어오는 순간 플랫폼의 장악력은 훨씬 강해집니다. 스마트폰은 꺼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의 시계, 눈 위의 안경은 하루 종일 함께합니다. 접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데이터 권력도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변화가 완성되면 연결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제하는 자가 가장 강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묻게 됩니다. 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나는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는 쪽에 설 것인가? 다음은 결론이 아니라 당신의 위치를 정하는 순간입니다.